뉴턴의 업적을 본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구나. 사람이 태양계와 같은 그런 우주를 이해할 수 있구나. 뉴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폄하한, 비판한 그러한 작품을 설치를 했는가? 당장 철거를 하라. 인문학과 과학의 선이 훨씬 더 분명하게 그어지고 과학과는 무관한 인문학의 영역에 울타리가 세워졌던 것입니다.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뉴턴만이 아니다. 블레이크의 인문학 정신도 사실은 뉴턴만큼이나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. 과학에 대한 무관심은 과학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. 과학 인문과 예술을 말하다. 오늘 강의는 라부아지에와 화학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1807년에 그려진 작가 미상의 라부아지에의 기억을 위한 오마주라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. 여기서 라부아지에는 왼쪽 하단에 메달 속에 조각으로 그 얼굴만 그려져 있습니다. 라부아지에의 왼편에는 그 어린 천사가 손에는 원고를 들고 있는데요. 이 원고는 라부아지에의 화학 원론이라는 책의 원고입니다. 그런데 그 천사가 뭔가 슬픈지 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예, 라부아지에의 오른편에는 그 정의의 여신인 미네르바가 왼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. 오른쪽 손으로 그 라부아지에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. 예, 라부아지에는 그 근대 화학의 문을 열었던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런 뛰어나고 널리 알려진 그런 화학자였습니다. 그렇지만 그는 1794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그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. 그 아마 어린 천사가 울고 있는 이유는 라부아지에의 때이른 죽음을 슬퍼한 듯하며 그 정의의 여신 미네르바의 그 저울은 원래 정의의 여신이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어떤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라부아지에가 아주 자주 사용했던 화학에서의 천칭이기도 합니다. 근데 그녀가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뭔가 라부아지에의 죽음이 그렇게 공정한 것은 아니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의를 다시 찾아주겠다.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. 그 저울 뒤로는 어떤 화학 실험에 쓰이는 기구가 희미하게 보이는데요. 이 기구는 그 라부아지에가 산소를 발견하는데 사용했던 게소미터라는 기구입니다. 예, 당시에 프랑스 화가 중에 가장 유명했던 화가 중에 한 명이었던 자크 루이 다비드는 라부아지에와 그의 부인 마담 라부아지에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. 사실 저 초상화 자체에 굉장히 흥미로운
사실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. 일단 저 초상화는 그 라부아지에를 그린 초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물론 부부를 그렸지만요. 실제로 저 그림에서 더 중심에 있고 더 강조되고 있는 사람은 꼭 라부아지에가 아니라 마담 라부아지에 같습니다. 화학자 라부아지에는 자신의 부인에게 뭔가 물어보는 듯한 그런 그 얼굴 표정을 짓고 있고, 또 부인의 그림자 때문에 얼굴의 일부가 약간 가려져 있습니다. 자, 이 화가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비드는 실제로 마담 라부아지에를 가르쳤던 미술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. 뭐 그런 인연으로 이 그림을 이들에게 그려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마담 라부아지에는 실제로 과학과 역사, 미술 이런 학문 분야에 그리고 예술에 재능이 아주 많았던 여성이었습니다. 그 라부아지에의 실험을 기록하기도 했고요. 또 실제로 실험 장면들, 또 실험 기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좋은 그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. 라부아지에의 화학 원론에 들어가 있는 여러 기구들의 그림이 그 부인이었던 마담 라부아지에가 그렸던 것들입니다. 안타깝게도 라부아지에는 그 장인이었던 자크 폴스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을 걷는 그 일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체포가 돼서 1794년에 단두대 이슬로 사라집니다. 라부아지에는 화학에서 혁명을 이루었던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은 정치적 혁명의 와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. 라부아지에가 그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. 라부아지에가 이룬 화학혁명의 핵심은 산소의 발견입니다. 우리가 물체가 타거나 금속이 탈 때, 금속이 타는 것을 우리는 하소라고 부르는데요. 나무나 숲 같은 것이 연소하거나 금속이 하소할 때 이런 것들은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. 그래서 재가 생기는데요. 이 산소를 도입해서 연소나 하소를 최초로 설명했던 사람이 라부아지에입니다. 그리고 라부아지에는 더 나아가서 이 산소가 사람이 호흡을 할 때 관여를 하는 공기다 라는 것을 보이고요. 뭐 사람만이 아니라 식물이라든지 이런 그 생명체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, 또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면 물이 생긴다 라는 것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라부아지에는 이 산소라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화학의 체계를 근대적인 것으로 바꾸었던 그런 화학자였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서 라부아지에는 가운데 서서 이제 화학 실험을 조종하고 있는데요. 이 라부아지에 앞쪽으로 그 앉아 있는 사람이 라부아지의 친구인 파팽이라는 친구였습니다. 지금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산소를 호흡하고 있는 중입니다. 라부아지에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산소가 우리의 호흡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그 원소이다, 그런 기체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실험이었고요. 이 그림의 오른편 쪽으로는 그 라부아지에의 부인인 마담 라부아지에가 이 전체 실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라부아지에 이전에 어떤 이론이 있었는가를
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라부아지에 이전에는 플로지스톤 이론이라는 이론이 그 정설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요. 이 플로지스톤 이론을 체계적으로 확립했던 사람이 그 독일의 화학자였던 게오르그 슈탈이었습니다. 게오르그 슈탈은 자신의 시대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어떤 뉴턴식의 정량적인 화학적 방법을 거부하고 화학에서는 그 물질의 정성적인 성질들을 설명해야 된다 라는 어떤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플로지스톤이라는 어떤 가상적인 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화학 체계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. 이 플로지스톤 이론의 핵심은요, 여기서 보시듯이 금속이 탈 때, 즉 금속이 하소를 할 때, 자, 우리는 지금 금속이 타는 것은 금속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이다. 그래서 금속재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플로지스톤 이론은 금속은 원래 그 안에 플로지스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타면서 플로지스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금속재가 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과정을 거꾸로 돌리면은 플로지스톤에 금속재를 더하면, 다시 얘기해서 금속재에 플로지스톤을 더해주면은 그것은 금속으로 다시 변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. 자, 이 플로지스톤 이론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. 일단 하나는요, 많은 금속들이 비슷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금속은 뭐 겉이 이렇게 윤기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무겁다든지 어떤 뭐 색깔이 검은색 비슷한 어두운 색깔이 난다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금속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이 왜 이렇게 비슷하냐에 대해서 플로지스톤 이론은 그 이유는 모든 금속이 다 플로지스톤이라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금속이 하소하는 것만 플로지스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타고 숯이 타고 그러는 것도 플로지스톤을 내보내는 것이다. 우리가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면은 숯이 훨씬 가벼워지잖아요. 숯 자체가 가벼워지니까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나무에서 뭔가가 빠져나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빠져나간 존재가 플로지스톤이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어떤 밀폐된 유리통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초를 태웁니다. 초를 태우면은 초가 한참 타다가 꺼져요. 자, 우리는 지금 이 초가 왜 꺼지냐면은 그 안에 있는 산소를 다 썼기 때문에 처음에는 켜져 있던 초가 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? 근데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어떻게 이걸 설명했냐면은 산소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초가 타면서 플로지스톤을 바깥 공기로 내보냅니다. 근데 이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간 플로지스톤이 채워질 수 있는 공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는 잘 타다가 플로지스톤이 계속 빠져나가서 공기를 채우다 보면 어느 단계에 그 한정된 공기가 꽉 차게 됩니다. 그러면 더 이상 타지 못하고 초가 꺼진다는 것이죠. 자, 밀폐된 공간 안에 쥐 같은 것을 넣어놔도 쥐가 처음엔 살아있다가 나중에 죽습니다. 그렇죠? 왜 죽냐면은 우리의 이론에 따르면은 그 쥐가 안에 있는 산소를 다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플로지스톤 이론에 따르면은 쥐가 숨을 쉴 때 나쁜 공기인 플로지스톤을 내뱉습니다. 내뱉는데 그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플로지스톤이 찰 수 있는 공기가 한정돼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내뱉어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플로지스톤을 내뱉으면은 그 플로지스톤이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꽉 차버립니다. 그래서 그 나쁜 공기가 이제 생명체를 죽이는
그런 식이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소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 방식의 약간 반대적인 거꾸로의 어떤 방식으로 플로지스톤 이론은 금속의 하소, 뭐 나무나 수채 연소, 그다음에 생명체들의 호흡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상당히 많은 현상들을 플로지스톤이라는 하나의 입자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플로지스톤 이론은 당시에 널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. 라보아지에는 여러 가지 물체를 태워봅니다. 그 중에 다이아몬드도 있었어요. 다이아몬드를 태우다니 쥐도 안 죽고 촛불도 안 꺼지고 계속 가더라. 자, 왜 촛불이 안 꺼지고 쥐가 안 죽을까요? 라보아지에는 이것이 자기가 찾아 헤매던 산소구나, 새로운 공기구나. 물은 더 이상 순수한 원소가 아니다. 산소와 수소로 분해될 수 있는 그러한 화합물이다.